이번 SVB, 즉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제2의 SVB 사태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빨리 대책에 서야 될 것 같죠.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금 실리콘밸리 파산 사태에서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리먼 사태와는 다르다는 예.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리먼 사태에 적용시켜서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한국도 위험하다 하는 이 제목에 그럼 위험을 조성시키는 거냐. 오늘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한국도 그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굉장히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제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마련해나가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빨리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우리 서작가랑 같이 그렇게 달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일단은 우리 했던 SVB, 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발 블랙먼데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는 3대 지수가 혼재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는 초기 충격 정도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그 안정세를 찾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금융위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위기 사태가 됐을 때 제닛 옐런이 구제금융을 주지 않는 거냐. 구제금융을 보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파산하는 사람한테 빨리 조기에 파산시켜야지. 예. 이게 끝까지 그 지연시키면 친인척 돈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제금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의 경험이 많았던 제닛 옐런이 구제금융을 줄여놓지 않고 예금자 보호,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 치중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우리가 시장이 그 개설되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 전액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도 어제 블랙먼데이가 나타나지 않고 코스피가 한 16포인트 정도 깎으로 오르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요. 여기에 본질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빨리 회복되지 못했던 것은 실제로 보면 SVB 이 은행들이 직원들이 도덕적이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면에서 전에 예금 인출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금 인출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예금이 제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또 시간도 지연되지 않으면 불안감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는 속에 3대 그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특징은 가장 나스닥 지수가 올랐죠. 나스닥 지수는 역시 미국의 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국제시장의 금리가 떨어졌던 것이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습니다는 오늘 아주 급격히 떨어졌죠. 놀라운 수준입니다. 놀란 수준이죠. 어제도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2년물 금리가 어제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블랙먼데이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년물이 12%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4%가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3월 페드에 의해서 0.5%는 이제 완전히 물가 나갔고요. 0.25냐 0%는 금리 동결이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가 하루에 12% 정도 폭락하는 저 금리로 보면 폭락하는 사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금리가 10%대로 이렇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 문제에서 그동안 106bp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3.54 빼기를 4.01 하면 이게 50bp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어디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는 중에 어제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오히려 SVB 사태에서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요. 과거 2020년 3월 달에도 바이러스 위기이기 때문에 금융사의
회장께서는 기축통화뿐이 갈 곳이 없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기축통화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겁니다 하는 측면에서 1280원에서 1년 후에는 108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달러 인덱스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22원 떨어졌네요. 예. 그 위기 때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위기라 하면 안전통화인 달러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우리 정영구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 103대로 이렇게 아주 오늘도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NDF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00을 다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환율이 어제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일부에서 1,300원 올라갈 때 1,400원, 1,500원 이런 시각과 달리 예. 다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사태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은 과거 리먼 사태와는 다르게 이 초기 진압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이렇게 정책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팀들이 예.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과거 2008년, 2009년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리위기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위기의 경험과 제도적인 측면과 이런 것이 잘 구비된 상태고 예. 시스템의 건전성이 확보된 상태가 이번에 SB 사태를 계기로 해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것은 트럼프는 위기가 발생하면 자기 책임이 있을 때는 보통 뒤쪽에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당 대표도 아마 그런 쪽의 모습이 보이는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데요. 예. 트럼프는 자기가 책임질 때는 뒤로 빠집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자기가 책임을 질 때 전면으로 나가서 위기 파이터 역할을 했던 것이 국민들의 예금 인출과 같은 이런 쪽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가장 단초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당 기간 간에 유기적인 관계, 심지어는 공화당조차도 협조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회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위기 극복의 지평적인 측면에서 3주체가 미 재무부와 그다음에 페드와 그리고 감독청인 FDIC 되게 됐죠. 여기서 유기적인 협조가 이번에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역시 국민이 어려울 때는 미국에서 양원제 공화당도 민주당이 협조하는 모습도 한국의 국회의원들 아마 이 대목은 굉장히 좀 생각할 대목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예. 때는 여야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런 것이 투자 심리를 많이 불안한 심리를 해소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액션적인 액션 플랜에 있어서는 SB 사태가 터질 때 이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장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전면적인 예금 인출 사에 대한 보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로 조기 파산해서 다른 쪽에 전염되는 것을 미리 막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 제니 렐런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측에서 구제금융을 왜 안 주느냐. 예. 보통 사람들은 구제금융 왜 안 주느냐 생각하는데요. 구제금융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친인척까지 많이 몰아주는 사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금자 보호 쪽으로 전액 인출 쪽으로 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서 아주 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나온 조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은행의 예금 인출의 그 위기 사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맹크런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금자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금자 역할적인 측면에서 예금자 보호하는 쪽으로 갔고요. 두 번째는 신뢰를 회복하는데 아주 이번에 도움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위기 사태라든가 이런 걸 구제하는 측면에서 위기에 극복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가장 본질적 문제에 그게 뒷전에 물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문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SVB와 정책 당국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융 당국과 결탁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감독을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겠다는 측면, 엄벌을 하는 점. 이번에
전액 보호지만 직원들이 도망갔던 SB 도망갔던 데서 엄벌을 채울 거였다 하는 측면, 그리고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자기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보전해주지 않는다. 그는 사실 자기 책임으로 돌린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NPS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KI사 같은 비교적 큰 규모로 예. 이렇게 두고 투자했던 건 보전을끼리 받지 않는다. 보전을끼리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기 사태에 처리할 때 긴박함 속에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 그다음에 자기 책임 원칙이 뒷전에 물러갔는데 사실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이런 측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럴 해저드라든가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했던 것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제닛 옐런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결단력과 리더십이 상당히 돋보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이 중재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사람은 컨트롤 타워는 위기 때 조정자 역할이 이렇게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전면으로 불러내거나 예. 하는 측면에서 제닛 옐런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이번에 핵심은 예. 구제금융이 주는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를 하는데 했다 하는 이런 측면의 신뢰 회복하는 데 하는 측면에서는 제닛 옐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위기에서 보면 대공황의 전문가인 버냉키 장과 함께 예. 제닛 옐런만큼 페드라든가 미 재무부에 모두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제닛 옐런 이외에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제닛 옐런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페드 이사로서 1994년에 이사로 들어와서 지역 연준 총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있을 때 사실 이때의 버냉키 의장과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실무적인 총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바마 정부 때 예.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국정장관의 총괄을 해는 부통령이 바로 누구냐?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서로 모든 위기와 관련된 플랜을 짰던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유기적으로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닛 옐런의 역할이 컸었는데요. 그 외에도 보면 2014년에는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페드 의장이 됐죠. 물론 이제 단임에 그치긴 했지만 그리고 2년 전에 사실 제닛 옐런이 미 재무 장관으로 이렇게 왔을 때 월가에서 보면 민주당 월가는 공화당이거든요. 예. 그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전폭적으로 재무장관에 대해서 사실 환영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B 사태가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바이든도 불러내고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본질적 문제를 잘 본질을 생각해서 구제금융보다는 이렇게 예금자 보호 쪽으로 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이분이 주도해서 사실 어느 쪽으로 이번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각종 제도라든가 감독 기능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변할까 하는 측면은 한국과 관련돼서 많은 이렇게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어떤 쪽으로 제도가 보완될 것인지 이걸 예. 좀 보겠습니다.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게 도드 프랭크법인데 이 트럼프 행정부 때 잠정 폐기됐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강하게 부활의 뜻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SB 사태라든가 또 출범 초에 2021년 3월달에 예. 미르왕이 얘기했던 아케고스팔 사태 그리고 시그니처 사태. 시그니처는 이제 사실 그 트럼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신이 문제다, 공화당 당신이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대선도 겨냥한 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2008년, 2009년에 위기가 발생하면서 위기 재발 방지에서 도드 프랭크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 친월가, 친기업, 친증 정책 그리고 자기는 위험이 있을 때는 싹 주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책임지는 게 그게 오더 역할인데 딱 뒷전에 물러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에 대해서 자꾸 국민이 어려울 때는 자기가 책임지고 총대를 매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국민에게다가 딱 그렇게 하면 뒷전에 물러가죠. 예.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발생시킨 게 트럼프 당신의 책임이다. 왜 그럴까?
도드 프랭크법을 잠정 폐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오늘 윤호기 가능한 것은 예. 이번에 SVB 사태를 계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방카가 직접적으로 트럼프의 딸이죠. 예. 이방카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시그니처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도드 프랭크법을 부활할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SVB 사태의 앞으로 제도와 감독에서 새로운 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의 주요 골자만 얘기할게요. 예. 일단 고객의 예금이 들어오더라도 이번 것처럼 채권과 주식 같은 금리에 민감한 업종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얘기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거기에 자기 책임 원칙을 해서 여기 투자했던 사람, 출자했던 사람들을 예금자 보호에 가지 않는 투자자를 보호를 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관련해서 이 헤지 펀드의 증거금 제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했는데요. 앞으로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은행의 지급정비율 제도와 관련돼서 연관시켜서 제도 보완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볼코르인데요. 레버리지 비율이 LTC랑 같은 100배까지 해서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들어왔던 돈이 예를 들어 증권사 들어왔던 돈이 사실 1억 원인데 예. 이걸 쭉 해서 100배까지 올린다. 어떻게 보면 자 과거의 파생금융기법이든가 이런 거로 본다면 저 투자해서 기재다 이렇게 하지만 예. 그게 딜레버리지 할 때는 사기 사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레버리지 비율을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5배 이내, 증거금 대비해서 5배 이내로 줄인다 하는 것이 볼코르 강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 이 문제가 마지막 터질 때까지 공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번에 CEO가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 앞서 이게 도덕적이죠.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증강 현실에서 남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결과 이게 사태의 빌미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위기 조짐에 대해서는 공시해라 하는 공시 의무 강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것을 SB 사태에 한번 적용해 보면 왜 바이든 대통령이 노드 프랭크법 이게 단일금융법을 왜 트럼프 당신 때문에 문제가 됐고 이번에 부활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을 이렇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도드 프랭크법 만들 때 2010년 전후가 그보다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 이후에 유튜브라든가 디지털 금융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금융 시대거든요. 이번 사태도 디지털 금융에 나온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새롭게 이 도드 프랭크법의 내부를 골자로 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위기 방지를 위해서 제도라든가 보안 조치가 앞으로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도드 프랭크법이 만약에 보완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완되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사실 디지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만 불안하면 투자자라든가 예금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모했던 디지털이 오히려 역으로 위험한 사태를 도출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디지털 딱 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대규모로 한순간에 대규모로 예금이 이체되는 거죠. 뱅크런 사태가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디지털 시대가 전개되지 않았던 사람이 할 때는 그 자체가 사람이 예금 인출에 시간을 갖고 가는 것도 그게 불편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태 때는 그게 금융 사태의 대규모 인출 사태를 방지하는 쪽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 그만큼 예금 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CS 사태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사태가 계속 터질 겁니다 하는 측면도 이번에 SB라든가 시그니처 사건이라든가 이런 쪽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에 따른 한편으로 편리성 주지만 이거의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괴물이 된다. 대규모 인출 사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은행 제도라든가 감독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헤지펀드의 증거금 보완과 마찬가지로 지급 준비를 대폭 상향시키겠다. 예. 그만큼 이제 대규모 인출 사태에 대해서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은행의 투자 대상은 수익성, 황금성, 그다음에 안전성인데 안전성을 보다 중시하겠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투자 자산에 책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NPS라든가 그 KIS 것처럼 배제시키겠다. 보호해서 배제시키겠다는 예. 책이고해서 그리고 타 디지털 은행은 하이 커넥션 서사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와 연결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금융 분야의 방어벽을 세게 치겠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인터뱅크 시장 간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걸 예. 말씀드렸는데요. 방어벽을 세게 치겠다 그러면 전염 효과가 방지되는 거죠. 이 세부적 내용이 되는데요. 오늘 그 시간 관계상 그리고 초단기 예금 인출에 한 번에 디지털 사용했을 때는 좀 이렇게 쉬어간다. 안 준다. 예. 그것도 안 준다. 시장 안 준다. 그래서 그런 제도라든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금 인출의 유예기간을 선정하는 거죠. 이런 쪽에 이제 제도가 보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페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만 계속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과거 한국은행 때 이창용 그 총재 때 페드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여건이 다릅니다. 예. 합니다. 인플레만 이렇게 단기에 빨리 오면 이런 사태가 터집니다. 터지고 있죠. 이게 fallacy of composition, 구성이 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페드조차도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당신네 책임 있지 않느냐. 너무 빨리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구성 오류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페드의 책임도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3월 회의가 21일 세비나 21일 남고 있습니다는 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만 인플레만 잡는다 할 때 0.5%포인트까지 가다가 예. 오늘은 골드만삭스에서 금리를 동결시키겠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실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정책이 민감하면 많이 떨어지고 시장상에서 나스닥지가 오르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VB 사태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도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외국인들이 지적합니다. 예. 왜 그럴까? 대책회의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측면과 함께 거기에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SB 사태에서 서로 끌탕만 하고 시스템이게 전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정시키는 건 좋은데 예. 제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외국인이 한국이 위험할까 할 때는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예. 모든 금융사가 모든 영역에서 마치 디지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은행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핀테크의 지금 대표적인 게 저랑 같이 창조경제 이 사이트 나올 때 7명이 출발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냐? 우리나라의 이 디지털 내지는 오늘 대표 그런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이슈 사태가 나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제도라든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복현 그 감독원장이 홀로 그냥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는 실제 제도라든가 감독 측면에선 저렇게 디지털의 금융의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른 거에 비해서 사실 미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장 SVB 사태가 발생한다 하는 게 아니고 예. 한국은 디지털 마치 금융지주 회장님들이 디지털 안 되면 안 된다. 과거의 소매금융 버려라. 이런 식으로 가장 빨리 완전 측면에서 제도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자라든가 예금자들이 거기에 인식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인식이 따라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그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예. 한국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장 마무리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난 그 주말에 이 SVB 사태가 나왔을 때 예. 유튜브에 클릭수를 생각해서 마치 리먼 사태 했던 사람들 이런 인포데믹은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정책 당국이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게 차단하는데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디지털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제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자 이번 사태가 크게 파장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손 놓지 말고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는 미국식 따라가로 인플레만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도 디지털에 맡겨서 은행 부분은 디지털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선 충당에 해당되는 지급 준비를 놓게 싸도록 하십시오. 예. 이게 이제 하십시오. 증권사들은 자 디지털 비율을 과도하게 가져가지 마십시오. 뭐든지 오너의 편리를 위해서 오너의 편리, 노조 골치 아파 해서 오너의 편리 디지털 비율을 만족한다. 이런 사태가 터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비율을 가져갈 때가 있고 안 가져갈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높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유행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MPS라든가 K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예. 국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성을 위해서 해외 투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 환율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SB에 주식과 채권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해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돈 날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예.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끔 단기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든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강조했습니다는 라임, 옵티머스.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금융사, 증권사의 CEO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좀 청산시키십시오. 그리고 각종 공기금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도 노도 고용부의 고용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증권사는 배제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덕적 해결 문제가 되고 자기 책임 원칙이 깨끗하게 정리되면서 한국이 이런 위기 사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뒤적뒤적하면 이때 도덕적 해결 문제 발생하고 자기 책임 원칙에 이렇게 하다 보면 위기가 더 진폭되는 겁니다. 검사 출신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강하게 각종 공정기금에서 금융사가 연루돼 있는 각종 금융사가 연루돼 있는 사람은 전부 배제시키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SVB 후폭풍에 따른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